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국에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선대위의 김영희 기자, 전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분이 합의 못한 하노이 회담 한국 중재 역할 커졌다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런 대목이 있네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여기서 문 대통령이 등장할 무대가 열린다. 하노이 참사의 가장 큰 유탄을 맞은 게 남북관계, 특히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와 남북 정상회담은 필수 절차다. 전자는 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워싱턴 DC에 트럼프를 공격하는 포연이 자욱하고 트럼프 반대 세력이 하노이 승리로 기세 등등한 지금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김정은이 서울에 올 차례지만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평양에 한 번 더 가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시기가 아닌데 필요하다면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한 번 더 가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트럼프 반대 세력의 성공이 국내 보수 진영을 고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지혜다. 이것이 하노이의 소중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중개자 또는 중매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바로 하노이 회담의 결과인데 이제 왜 실패했느냐. 우선 중매자 또는 중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가 따져봐야 됩니다. 첫째, 중매자나 중개자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즉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만 이야기했지 핵 폐기하겠다,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핵 폐기하고 경제 개발에 나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정의용 특사가 지난해 3월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전한 메시지는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잘못된 메시지죠. 왜곡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하겠다고 나섰던 것이고 그 결론이 1년 뒤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정직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중재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 위치에 서야 합니다. 중립 위치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재자가 아니죠. 대변인이죠. 요새 대변인이란 말이 유행인데 김정은의 대변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자는 중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서 무조건 미국과 같은 편에 서야지 중재자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중재를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의도가 끼어드는 것이죠. 의도가 끼어드는. 그러니까 중재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중재자는 불가능했어요. 중재자는 스웨덴이라든지 제3국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재자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요.
200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습니다. 즉 노무현 대 이회창. 그때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보니까 노무현 쪽으로 단일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몽준 후보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유세를 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투표 하루 전날인 2002년 12월 17일에 노무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은 뭘 하느냐, 뭘 하겠느냐 질문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은 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는 말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미국과 북한이 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정몽준 씨가 투표 하루 전에 공조를 파기하는 선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 즉 적과 아군, 적과 동맹군 사이에서 중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왜 안 되느냐? 중재자나 중매자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중재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격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붙여놓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기를 유지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불명의 민주주의 체제로, 정체불명은 아니죠. 이것은 민중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바꾸겠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남북연합제 쪽으로 가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국채도 변경하고 국가의 노선도 바꾸겠다는, 그걸 위해서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잘 되어가지고 겉으로는 분질을 합의가 나와야 한다. 그럼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있는 중재자는 정직한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될 수 없는 정직성의 문제, 중립성의 문제,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공평성의 문제에서 다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중재에 실패했다. 중재에 실패했는데 또 중재를 하겠다는, 이 중재자로 또 등장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먹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자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강경화, 정의용 두 사람과 미국의 카운터파트라고 볼 수 있는 볼턴, 폼페이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가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되었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볼턴 안보보좌관이 가장 중요한데 이분은 정의용 실장과 거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폼페이오, 볼턴은 대북 초강경론자였어요. 북핵 문제는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없애버려야 해결이 된다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회담을 중재한다고 한 뒤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폼페이오, 볼턴 두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지난 1년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씨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불문가지입니다. 그 모욕감도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이번에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폼페오, 볼튼 두 사람의 승리예요. 그런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아마 두 사람이 극구 반대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딴 생각을 할 겁니다. 딴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한번 해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해보라. 잘 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거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또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김정은 만나고 와서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나 확인은 따로 하겠다. 정확한 말을 하는지 확인은 따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재가 필요 없어요.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채널이 다방면으로 대화가 진행 중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중재를 합니까? 중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자주 만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나서라는 이유는 중재를 핑계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딱 이 문장 하나만 읽어보면 합니다.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있었던 연설입니다. 이렇게 5.1 경기장에 모인 대군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옆에 김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들뻘이에요.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더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김정은을 향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국무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즉 김정은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상관으로 모신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법상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트럼프, 김정은 중재가 되겠습니까? 중재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교황을 김정은이가 초청하고 싶어 한다. 라고 작년에 교황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초청장이 온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초청장이 갔습니까? 갔습니까? 김정은 이름으로 교황 초청장이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럼 이건 중재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잘못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런 신뢰성을 상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고 김정은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죠. 북한 동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